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미국의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2월 달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월 11월 달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한 것과 비교해 크게 둔화한 수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에 전월에 6% 상승해서 크게 둔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아주 좋은 내용이 연달아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페드가 오는 1월 31일에서 2월 1일 날 열리는 FOMC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76.3%를 기록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보스턴 연은 총재는 25bp 또는 50bp 인상이 합리적이라면서도 25bp 인상으로 기울고 있으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CPI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꺾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시장에서 올라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조금 풀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은 전체적인 저점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만 놓고 본다면 어제 하루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41달러 플러스 3.0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 고위 인사 25bp 금리 인상 선호한다. 하지만 뭐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연말까지 5% 초반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3월 달에 고점이다 라는 얘기가 많고 5.00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최소 5%부터 이 고점이 어느 정도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의견도 나왔어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PC라는 게 있는데, 이 PC보다 최종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피벗 포인트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PC의 가격이 떨어지는지 이 금리가 올라가는지, 요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어떤 게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가 언제 될지 요거 이제 한 번씩 보면 좋겠죠. 근데 아직 좀 이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기에 이게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CPI 잊어라. 초근원 CPI는 뭐 서비스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임금이죠. 예, 근데 임금이 이 고용지표에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꺾이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 서비스 물가 역시 빠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 석유나 가스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서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안 좋은 이 상황이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훨씬 더 세게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전쟁 쪽도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변국들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더욱더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러시아가 이제 반격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쟁의 끝도 어느 정도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쪽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도 파이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니까 재건 쪽, 인프라 쪽으로 해서 한번 우선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도 친환경 쪽의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의 태양광 1위 구치는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죠. 자연스럽게 많은 세제 혜택 기대, 그리고 매출 상승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태양광주 역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 한동안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친환경 쪽 역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엔 수소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긴 한데 수소도 지금 포텐셜이 있다 보니까 빼놓지 말고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인텔에서 2년 만에 신형 CPU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K반도체의 단비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신형 CPU 나오면 신형 데이터 센터가 지어집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게다가 지금 반도체 가격은 상당히 쌉니다. 투자가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재고 자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실제 클라우드는 투자가 계속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인해서 잘하면은 자 탈출을 위한 기회가 보여질 수도 있지 않나? 요렇게 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안심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화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기업체 발행의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기업들은 한시름 덜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안 되는 기업이면 안 될 놈은 안 된다. 절대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생체 인증 의무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안 쪽에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이제 다루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안 쪽이랑 해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마이데이터 관련으로도 얘기 나왔던 거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기업들에서 투자하면 결국에는 이 투자를 받는 기업에선 성장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애플이 디스플레이 자체 생산키로 했다라고 하면서 삼성, LG 날벼락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그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크기까지 뭐 한국에서 이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하고 LCD부터 해서 차근차근 쌓아갖고 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애플 그 어떤 기반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미래로만 놓고 본다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퀄리티 나오기 힘들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스콘 업계가 환경부의 과도한 배출 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 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아스콘은 조심하고 환경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야, 그쪽 주목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부터 해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미분양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한번 봐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 좀 되시라고 장 시작 전부터 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121선 돌파가 오늘 딱 하고 나와줬네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위치에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인데, 자, 현재 위치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의 이제 요인이라고 짚어본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수혜 때문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과거에 세일즈 외교라고 해서 이제 해외 순방을 나섰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어왔습니다. 물론 이 서로 간의 윈윈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얻어온 것도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얻어왔던 게 뭐였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원전이랑 방산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인사가 이 UAE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동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에너빌리티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 다양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던 걸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도 시작은 원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두산이 중동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해수담수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두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이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뭐 필요한 거 맞춰갖고 제공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든 얻어오면 수주 물량 증가하니 그에 맞춰서 우리 역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했다면 아, 지금 나쁘지 않은 편이구나.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을 한번 본다면 아, 역시나 최근에 이 위쪽에서 주춤했을 때도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도 이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저항을 뚫는구나.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수급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제 막 저항 뚫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다려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데 조금 더 올라가다가 240 아니면 480에서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딪혔을 때 마이너스 나오는 게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현재 위치랑 이렇게 끼어가지고 횡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딪혔는데 플러스로 계속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 그럼 돌파하는 거죠. 근데 일단 그건 뭐 나중에 일이니까 일단 시작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큰 그림 그리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가장 베스트는 이 둘에서 플러스 나오는 거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지 라인이랑 이런 것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들 우상향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1선을 돌파했는데 가장 역시나 좋은 그림은 여기에서 지지해주는 거겠죠. 이탈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 차근차근 올라올 거고 어느 순간 121선을 중심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 가지고 이 부근 저항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위에만 있다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눌리고를 반복했잖아요. 힘이 뭉쳐있는 만큼 이제 뚫고 올라간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크게 이제 이탈한 것 없이 이쁘게 이 위에서 종가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를 보세요, 이때. 연결될 수 있겠죠, 비슷하게.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수급이랑 같이 보시면서 240이나 480 여기를 이제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 이제 2만원 부근 위에 매물대 있으니까 요 아래쪽까지를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서 이제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아주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땐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것만 연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12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떨어지게 된다면은 61선 또 여기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그거 없다면 그냥 지금 여기서 횡보해준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랬을 때 1차 목표 어디? 245근 480일인데 딱 거기 도착을 했을 때 수급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더 위를 보는 거고 여기서 매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아, 여기가 저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40 혹은 480 둘 중에 하나 딱딱 상황 봐가면서 이제 확인하시고 저는 이거 계속 찍으니까 뭐 이거 정 계속 보기 힘들다 하면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 라인을 뚫고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 2만원까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에너빌리티 정리를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멤버십 영상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해서 좋은 결과 만들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기어유랑 오스코텍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오늘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퀄리티 높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것도 한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저랑 같이 좋은 결과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